네, 먼저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 자료 안에 이렇게 이제 설명이 제가 만든 자료가 있거든요. 이거 좀 참고해서 보시면은 앞에 있는 내용이 요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시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단 간단하게 목차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저에 대한 소개 올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조금은 제목을 자극적으로 뽑았습니다.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는 잘했는데 라고 제목을 좀 뽑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수업 어떻게 진행할지 전체적인 수업 진행 방식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실제로 학생들에게 나가는 교재랑 과제집 미리 볼 수 있게 해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 매주 제가 테스트 볼 건데 그 테스트 보고 나서의 결과 성적표 예시 보여드리고,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겨울방학 특강 안내까지 하고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올리자면은 일단 사진과 동일 인물이고요. 서울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사실 제가 좀 예전에 좀 고시 공부도 하다가 좀 방황도 하다가 이제 학원 쪽으로 온 게 이제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 학군지에서 좀 많이 강의를 했고요.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치동에서 한 8년 정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지금 사실 지금은 이제 대치동에서 좀 과외 위주로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동에서 제가 처음 시작을 했고, 지금 이제 메가스터디 분당에서 N수생과 이제 고1, 고2, 고3 전체적으로 좀 수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경력으로 치면은 제가 어디 뭐 빠지지 않을 정도로 많이 경력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경력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결국에는 많이 좀 다양한 곳에서 특히 학군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자료가 조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그 자료를 많이 풀고 제공을 할 지금 생각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과서가 이제 바뀌다 보니까 9종의 교과서 바뀌었는데, 그 교과서에 들어있는 작품과 관련해서 다양한 학교들의 기출 문제 그리고 응용 문제들을 많이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공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제목을 자극적으로 뽑았는데,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까지는 잘했는데 라고 뽑았는데요. 제가 이제 내신 수업 하다 보면은 1학년 1학기 첫 중간고사 끝나고 이제 어머님들한테 상담 전화가 많이 옵니다. 잘한 학생의 어머님은 그냥 계속 학원을 등록하시고 보내시고요. 성적이 좀 안 나온 어머님들 전화를 주시는데, 그때 항상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얘기입니다. 그럼 사실 저는 되게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면은 중학교랑 고등학교는 완전히 다른 게임이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고등학교 입시가 끝나고 이제 대학은 고등학교 성적으로 가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건 고등학교 공부입니다. 근데 대부분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준비해질지 모르는 채 올라가서 시험을 보다 보니까 중학교랑 똑같겠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성적이 많이 안 나오는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평택 관련해서 좀 예를 좀 가졌는데요. 일단은 앞에 보시는 게 평택중 3학년 지금 시험범입니다. 2학년 2학기 중간 기준 좀 가져오게 했는데요. 꽃빛달려는 소설이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2단원, 3단원, 4단원에서 교과서에 있는 비문학 지문, 합법과 쓰기 지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교과서 학습 내용을 확인하는 객관식의 문제가 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배운 내용을 성실하게 한 달 정도 꾸준하게 공부한다고 하면은 크게 무리하지 않고 고득점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고등학교부터는 일단은 시험 범위부터 좀 많아집니다. 기존에는 뭐 중학교 때는 문화작품 하나, 두 개 내지였다면은 고등학교 되면서 문화작품도 개수도 많아지고요. 그 다음에 현대시, 소설, 그 다음에 향가, 그 다음에 문법까지 추가로 추가로 이제 시험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좀 다양하게 출제가 되다 보니까 학생 입장에서 일단은 시험에서 소화해야 될 양이 좀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때랑 좀 다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고1 모의고사가 추가되기도 합니다. 3월에 모의고사 보게 되면은 1학기 중간고사 때 이 모의고사 문제가 변형해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중학교 때랑 다르게 국어의 시험 범위 자체를 소화하는 것도 좀 많이 힘들어합니다. 버거워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하게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이거를 풀고 이해하고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시간이 좀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랑 다르게 조금 더 세밀하고 자세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미리 좀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학원은 꼭 안 보내시더라도 이번 겨울방학 때 문법이랑 어휘는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문법과 어휘는.
일단은 제가 이 비전고를 가지고 온 이유는요. 일단 용접고 입학 설명회도 비전고에서 했다고 들었고요. 그다음에 국공립 학교다 보니까 이 비전고 있는 학교 선생님들이 이 용접고로 올 확률이 좀 높다고 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비상 박영민 출판사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이제 가져왔는데 기본적으로 학생들 입장에서는 문법이랑 그다음에 어휘 같은 경우는 어떤 교과서가 선택이 되든 동일합니다. 교과서가 달라지면은 지금 여기 제가 적어놓은 뭐 제막매가나 아니면 한그림의 달인 그림에게 이런 문학작품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법 한글 맞춤법 계속 동일합니다. 그다음에 음운의 변동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보는데 그 음운의 변동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미리 공부해 두면은 이 모의고사 같은 게 나중에 추가됐을 때 학생들 입장에서는 문법이랑 어휘가 좀 튼튼하면은 상대적으로 내신 대비할 때 조금 더 시간을 여유 있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돼 있으면은 다른 친구들은 이제 문법 잘 돼 있고 어휘 잘 된 상태에서 문학작품 공부하고 응용 문제 풀고 있는데 나만 어휘 외우고 있고 문법 공부하다 보면은 시간적으로 봤을 때 조금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이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이제 문제가 왜 어려워지냐면은 중학교 때는 그냥 작품 하나 주고 그거 풀려고 합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부터는 가나 다라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가나다가 교과서에서 배운 거면은 라가 외부 작품 이렇게 납니다. 혹은 보기 외부 작품을 줍니다. 그럼 학생들은 배우지 않은 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외부 작품, 교과서 관련 작품들, 그래서 한용어에 나오면은 한용어 관련 작품들 다 정리해서 제공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조금 더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진행 방식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수업은 뭐 140분 정도 할 거고, 복수 테스트를 매주 볼 겁니다. 1주차는 없고, 대신에 내신 수업하면서 2주차부터는 복수 테스트 보면서 학생들이 실력을 점검할 수 있게 좀 그렇게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학교 수업 내용을 반영해서 수업을 하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학교 시험은 학교 선생님 내시기 때문에 제가 시험을 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똑같은 시를 해석하더라도 어떤 선생님이 해석하는 게 선생님은 해석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학생들한테 필기를 받아가지고 다 반영해서 자료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이 뭐 2반으로 나눠 들어가셔야 3반으로 나눠서 하는데 그래서 전부 다 반영해서 제가 자료 만들어서 제공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교재 같은 경우는 제가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미 주요 학군지에서 수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주요 작품들에 대한 자료나 문제는 많이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교과서가 바뀌면서 9종의 출판사가 됐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쑥 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있던 문화작품이 고등학교 2학년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에 있던 게 고등학교 1학년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력이 좀 많고 많이 수업을 하다 보니까 그 작품들이 언제 어느 교과서에 있던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활용해서 제가 고2 것도 가져오고 뭐 고1 것도 가져오고 해가지고서 전체적으로 좀 도움 될 수 있게 수업을 진행하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제 자체도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 전부 다 제공해서 풀 수 있게 할 거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듣기로 중상위권 학생이 좀 많이 모였다고 하는데 제가 기본적으로 좀 더 어렵게 좀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지만 시간 안에 정확하게 풀 수 있기 때문에 좀 난이도 있게 좀 진행을 해가지고 조금 더 학교에서 시험이 쉽게 느껴질 수 있게 그렇게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생각은 이제 목요일과 토요일 제가 이렇게 3반 정도 지금 개설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목요일은 저녁 6시, 그 다음에 토요일은 오전 9시랑 오후 12시 반 이렇게 3타임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이제 제 시험 보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경우는 학생을 또 불러서 좀 수업을 추가적으로 진행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실제로 이제 만든 자료들과 그 다음에 제공되는 자료들입니다. 지금 산속에서라는 작품이고요. 비상 박영민 교과서에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 관련해서 지금 조금 사진이라서 조금 약간 흐리긴 한데 여기 이제 제가 뭐 별표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게 기출, 그러니까 다른 학교에서 나왔던 기출들도 반영해서 실제로 시험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런 것들을 주의해서 봐야 된다라는 것들을 지금 자료로 제공하고 있고요. 네,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이제 문법을 총정리해서 학생들이 알아야 되는 내용들을 깔끔하고 깔끔하게 요약해서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제가 만들고 있고 제가 제공하고 있는 자료들입니다. 네, 모의고사 분석 자료인데요. 모의고사가 비전고 같은 경우도 뭐 중간 때는 안 들어가고 뭐 기말 때는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막 번갈아 가면서 들어가는데 모의고사 들어갈 경우에는 제가 마찬가지로 분석 자료 제공하고 변형 문제까지 다 제공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업 필기 정리 자료인데요. 마찬가지 학교 선생님이 수업하시는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부 다 필기 받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다 정리해서 학생들 제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번 이제 출판사 기본 문제인데요. 이 출판사 기본 문제는 사실 난이도는 상당히 쉽습니다. 근데 제공하는 이유는 학교 선생님들이 이 문제를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기본적으로 이 문제들을 어차피 학교에서 푼 거니까 한 번 더 복습하기 위해서 제공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고난도 내신 기출문제인데 제가 주요 학군지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기출문제들 전부 다 제공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모의고사 변형 문제도 제공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서답형 완벽 대비인데 사실 이거는 지금 보니까 학교마다 조금 다르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교는 이제 객관식만 또 고등학교도 좀 출제하고 있는데 사실 교육청에서 말한 거는 서답형 논술형 문제를 좀 늘려라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평택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게 내신은 그냥 객관식으로 내고 그 다음에 수행평가를 조금 더 고난도로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용접구가 어떻게 할지 아직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만약에 학교에서 객관식만 낸다 라고 하면 객관식만 반영해서 시험 문제 내고 그 다음에 테스트 볼 거고요. 그게 아니고 만약에 시험에서 서답형도 내겠다 라고 하면은 이것도 반영해서 제가 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평택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내신을 그냥 객관식으로 내면서 수행평가 좀 더 깔끔하게 하는 그런 좀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행평가 같은 경우도 학생들이 좀 혼자 준비하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행평가 같은 경우도 만약 학생들이 필요하게 되면은 자료를 제공하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학생들이 얘기해 주면은 제가 다 자료로 제공을 할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복수테스트 성적표 예시인데요. 제가 지금 여름방학부터 와서 지금 예비고일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미 뭐 와서 들은 친구들의 학부모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성적표를 매주 받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매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과제 수행 여부가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객관식 서답형 나눠서 학생이 몇 점을 받았는지, 평균 얼마인지, 그리고 뭘 틀렸는지.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도 그냥 단순히 학원에 보내서 점수만 띵 오는 게 아니라, 우리 학생이 지금 보니까 이 학생 같은 경우도 뭐 두음 법칙을 많이 틀렸다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게 그렇게 보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저희가 시스템을 잘 해놔가지고 유튜브로 영상 링크를 촬영해서 보내드릴 겁니다. 그럼 만약에 두음 법칙이 좀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로 질문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영상 참고해서 복습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제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 예정입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겨울방학 특강이라고 지금 붙여놨는데요. 사실 이미 지금 겨울방학 특강을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부터, 토요일부터 개강을 했고요. 12주차 수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토요일 오전 오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목요일 개강, 수업 같은 경우는 이번에, 들어오지 못한 친구들이 추가로 이제 고1 내신을 위해서 필요한 수업들을 들을 수 있게 추가로 지금 목요일에 개설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미 토요일에 듣고 있는 친구들은, 이미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친구들에게는 해당하지 않고 새로 들어오실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목요일 수업을 이용해서 수업을 듣게 되시면은 기존의 학생들이 배웠던 내용을 좀 더 압축해서 들을 수 있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렸듯이 특히나 문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문법을 좀 강화해서 좀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문법을 자꾸만 제가 강조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커리큘럼을 짜면서도 이 의문의 변동이 마지막 주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 의문의 변동이 1학년 1학기 첫 중간고사 시험범입니다. 대부분의 9종의 교과서에서 1단원은 문학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2단원에 이 의문의 변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문의 변동이 되게 중요한데요. 근데 그럼 이 의문의 변동 왜 맨 뒤에 넣었냐? 지금 학생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품사, 그 다음에 이제 문법 요소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알게 모르게 이 공부를 하는데 의문의 변동 공부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중학교 때 배우겠는데 많이 까먹었어요. 그래서 이 품사나 형태소 같은 거 제가 알려준 다음에 한 번 더 의문의 변동을 정확하게 알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국어라는 과목이 그러니까 시험 범위는 의문의 변동이에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 또 교과서에는 의문의 체계가 또 없습니다. 왜냐면 중학교 때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학생들은 교육 과정에 따라서 제대로 배우고 있어요. 근데 시험 범위는 의문의 변동인 것 뿐입니다. 근데 학생들은 앞에 걸 기억을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의문의 변동을 수업할 때 의문의 변동만 수업하게 되면은 학생들이 제대로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의문의 체계를 물론 학교 선생님들이 설명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의문의 변동 하면서 야 너희들 이거 못 까먹었지? 라고 하면 수업하는 경우도 있는데 또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의문의 체계도 추가해서 나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문법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정확하게 다 배워가지고 결국에는 끝판왕인 의문의 변동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준비하시면은 아마 겨울방학이 좀 알차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문학 같은 경우는 주요 작품들을 배우면서 지금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산속에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비상 박영민에 있는 작품들이고 나머지 작품들도 고등학교 1학년 개성 교과서에 있는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미리 좀 배우면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수월하게 고등학교를 대비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독서 같은 경우는 사실 고등학교 1학년 내신에서는 그렇게 비중이 높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읽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읽는 연습을 위해서 좀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사실 평택을, 그러니까 작은아버지 두 분이 사십니다. 셋째 작은아버지, 일곱째 작은에 사시는데, 그래서 가끔 몇 번 왔었는데, 사실 최근에 이제 다시 오게 되면서, 평택이 정말로, 이런 말씀 좀 송구할 수 있지만 되게 많이 발전하고, 되게, 좋아졌더라고요. 지금도 사실 버스 타고 평택대에서 내려서 이제 이 용죽으로 걸어왔는데, 원장님이랑 사실 메가스터디 같이 수업하면서 알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좀 해달라라고 하셔서 부탁을 받아서 왔고, 그러니까 저도 어쨌든 책임감을 가지고, 와서 좀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고향이, 충청북도 청주입니다. 청주이고, 그다음에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시절을 되돌아보면은, 그래도 그나마 가장, 인상 깊었던 선생님이 그 서울대 수학과 나온 수학학원 선생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아시죠? 어머님의 정보력이 중요한 거. 그쵸? 그래서 어머님이 어떻게 또 아셔가지고, 그때 뭐 그 당시에 해법학원 연했는데, 가서, 들었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좀 깊이 있게, 열심히 많이 배워서, 그래서 잘 성장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이제 학생들 만나면서, 느끼는 거는 참 학생들이 참 순수하고, 참 명민하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좀 더 반짝반짝 빛날 수 있게, 노력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교재에 넣는 게, 성빈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이 정성 성자에다가 빛날 빛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그러니까 정성을 들인 만큼 반짝반짝 빛나더라고요. 저도 이제 부모님이 원래 두 분 학교 선생님이셨고, 그 다음에 정말로 이제 교육에 대한 열의가 높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학생 입장에 사실, 그렇죠. 스카이가 좋은지 잘 모릅니다. 의대가 좋은지 잘 모릅니다. 그냥 막연하게, 좋은 대학이구나. 의대 가면은 나중에 뭐 잘 먹고 잘 사나? 라는 거 정도겠죠. 그쵸. 근데, 부모님들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교육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지원해 주시냐에 따라서 우리 학생들이, 정말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좀 응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칭찬해 주면서 준비 잘할 수 있게 하시면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와서 좀 더 열심히, 잘해서 좋은 결과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입시가 바뀌는 것도 얘기를 들으실 건데, 내신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신이 중요하니까 그 내신을 좀 잘 해서 학생들이 좀 좋은 결과 나오게 그렇게 좀 해주시면은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여기까지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